로그 함수의 마지막 시간. 얘들아 다른 거 없어요. 로그 부등식인데요. 로그 부등식은 사실 우리 지수 부등식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얘들아 우리가 지수 부등식에서 어떤 걸 다뤘었냐면 막 이런 느낌을 다뤘었어요. 예를 들면은 2와 2의 x제곱이 8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었냐면은 x가 지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2의 x 다 2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나타냈던 것 같아. 맞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이므로 지수만 빼서 보더라도 부동의 방향은 일치합니다.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밑이 0과 1 사이가 되는 순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이순으로도 증가함수는 부동호가 일치하다는 거, 이순으로도 증가함수일 때는 부동호가 일치하다는 거. 하지만 감소함수라면은 두 방향 다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처럼 로그함수의 핵심도 뭐겠어요? 증감의 해석이 다겠죠. 증가함수이면 부동호는 그대로일 거고 함수이면 부동호는 바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예제들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추가적인 개념은 없어. 121페이지 볼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로그 방정식 할 때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뭐였는지 아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범위 잡는 거죠. 왜? 방정식부터는 이게 뭡니까? 여기 자리에 뭐가 드러나요? 이제 미지수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쟤는 진수 조건으로서 정확하게 범위를 잡아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태어난 그대로 먼저 살펴보라고 했어요. 변형이 들어가기 앞서서. 따라서 얘에 대한 조건은 일단 0보다 큰 것 같고요. 얘에 대한 조건은 x-1이 0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둘의 교집합으로 범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x가 1보다 큰 영역에서만 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알고 있던 로그의 성질로 갑시다. 로그의 합리가 진수의 곱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죠? 1의 판단이 아직 낯설다면 그냥 로그 밑이 2인 로그로 표현을 하세요. 1이냐? 여기 2 들어가게 되던 걸 기억하니? 그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진수 부분만 3개 빼서 봤을 때 부동의 방향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겠죠? 그냥 이거 풀면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하고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이 0 이하인 것 같아요. 맞죠?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의 2 이하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따라서 조건까지도 따져보면 x의 범위는 뭡니까? 1보다 크고 2 이하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게 뭡니까? 로그 부등식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죠? 네, 새로운 내용은 없고 우리 하던 대로 가면 될게요. 네, 그래 2번도 보자. 태어난 그대로 보여야 돼요? 범위 잡아주세요. 이거 가지고 진수 조건을 잡으면 x는 일단 4보다 큰 것 같고요. 얘를 가지고 진수 조건 잡으면 x는 일단 2보다 큰 것 같습니다. 둘의 교집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x는 일단 4보다 큰 영역에서 보는 문제겠죠. 그럼 얘들아 너네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래? 뭔가 이 일을 처리를 해줘야 로그와의 관계만 가지고 진수 부분 빼내서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 개수가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밑에 지수로 보느냐 진수의 지수로 보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는 게 살짝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 그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로그 2분의 1의 x-4의 제곱이 될 것이고 로그 2분의 1의 x-2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죠. 그럼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x-4의 제곱이 x-2보다 작습니다. 그럼 우리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x제곱에 마이너스 8x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9x라고 쓸 거고요. 16인데 넘어오니까 18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괜찮지? 그럼 얘는요 x-3에 x-6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일단은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것 같아. 근데
근데 이러고 손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진수 조건을 추가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x의 범위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죠? 그 다음 3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게요. 사원아, 미안한데 여기 화면에 당기니? 여기 화면에 당기니? 잘리니? 3번은 아예 3번 아예 안 보여? 그래요? 나 이쪽에서 놀아야 되나요 오늘? 괜찮지 얘들아? 이쪽에서 좀 놀게요. 네, 4번 볼 거예요. 이번에도 조금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얘들아 이 실을 만지기 전에 무조건 진수 조건이 가장 1순위입니다. x가 일단 3보다 크고요. x가 1보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교집합은 x가 3보다 클 때를 가지고 노는 문제인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 쉽게 풀고 싶은데 밑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수를 앞으로 빼낼 것인가 아니면 얘를 4로 통일시킬 것인가 둘 중에 하나야. 뭐가 더 편해? 나는 개인적으로 4로 통일이 편해. 왜? 제곱제곱만 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제곱이랑 제곱 동시에 명령 추이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증감수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은 그대로 빠지겠습니다. 이번에도 풀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6x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x고요. 군대 넘어오니까 12, 0 이하입니다. 그럼 x-2, x-5가 0 이하이므로 2 이상이 일단은 5 이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수조건 고려해야 하므로 3보다 크고 5 이하다라고 잡으면 끝이겠지. 네, 쉬운 일단 넘어가자. 얘들아, 21번 발표 좀 해주세요. 이 21번이 중요한데 네, 이 문제 별표 치자고 한 이유는 조건 잡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그 분식을 풀기에 앞서서 무조건 조건 잡는 게 먼저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눈에 드러난 조건을 한번 보자. 첫 번째, 진수 자리에 보이는 게 이 안에 있는 로그 버전으로 된 x가 보여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x는 0보다 크다라고 잡아야 되는 것도 맞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밖에 있는 로그가 또 보이거든. 그럼 얘 입장에서의 진수는 로그 2분의 1의 x가 진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뭐 해야 돼요? 0보다 크다까지를 종합해서 x 범위를 잡아야 된다 이 소리야. 이게 지금 뭐예요? 진수 조건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따지니? 첫 번째 거는 너무 쉽고 요 해석이 되어야 되잖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얘들아 밑이 2분의 1짜리로 셈이 이거를 다시금 표현을 해보면 얘는 로그 2분의 1이 얼마일까? 1이죠? 그럼 얘는 어차피 감소함수니까 부동의 방향은 뭐합니까? 바뀌죠? 이해돼요? 따라서 두 번째 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이거예요. 그럼 두 개를 토탈해서 x의 범위를 잡으면 뭡니까? 결국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영역에서 보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거를 이제 잡았으니 저 부등식을 푸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다. 그럼 얘들아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의 해석은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큰 덩어리부터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로그 2의 얼마 값이 1보다 작답니다. 로그 2의 얼마 값이 1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살짝 로그 2의 2로 바꿔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안에 있는 진수만 뽑아내면 2분의 1의 x가 지금 2보다 작다는 거 잡히는 것 같아요. 얘들아 2는 밑이 2분의 1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순위? 진수 자리에는 얘 이거 제곱으로 들어가면 되죠? 즉 4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결국 얘와 얘의 비교가 되는 거잖아. 어차피 감소함수입니다.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진수 조건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됩니까?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로 읽어내야 된다 이 소리다. 아까보다는 훨씬 세심해요.
진수 조건에 이렇게 로그가 들어갔더라도 얘들아 무시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아래 거 한번 봅시다. 얘들아 아래 거 문제는 딱 봐도 뭐 해야 되는 문제니? 치환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느낌 그대로 갈게요. 네, 그 느낌 그대로 갈게요. 나도 치환하고 싶어요. 일단 범위부터 잡으면 지금 진수의 x가 보여요. 얘들아 x 세제곱이 보이기도 하거든. 근데 세제곱이 0보다 크려면 사실 여기는 뭐예요? 0만 제외하고 여기도 그냥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세제곱 함수가 0보다 크려면. 그러면 이 문제 근데 진수 조건 자체는 그냥 0보다 크다라고 잡으면 되는 거 같아.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럼 이번에 치환할게요. 로그 3분의 1의 x라는 거를 한번 t로 치환해보자. 근데 굳이 설명은 안 했는데 지수에 있는 3을 앞으로 떨궈서 이렇게 써도 괜찮지? 이제 진수 조건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치환해서 씁시다. 앞에 거는 t제곱 더하기 3t고요. 넘어오면 더하기가 0보다 작습니다. 같아요. 그럼 얘는 t 더하기 1과 t 더하기 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로그 3분의 1의 x라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관계거든요. 아직 판단이 안 서요. 우리 아직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밑이 3분의 1짜리 로그로 표현하려고 차라리 연습을 하세요. 그럼 얘는 로그 3분의 1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야. 9가 들어가는 거 이해가 되니? 오케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럼 얘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3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다. 따라서 최종적인 범위는 뭡니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야 될 거예요. 따라서 x는 9보다는 작고 3보다 크다가 될 것 같아요. 진수 조건 자체가 0보다 컸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다. 딱히 어려운 거 없죠? 네, 딱히 어려운 건 없지만 우리 뭐 할 거예요? 하나만 연습하고 갑시다. 얘들아 299번 1, 2번 다 연습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았더라면 얘들아 23번, 24번 볼게요. 보자, 23번 문제도 방정식에서 조금 낮게 본 문제이기는 해. 뭐 하고 있어요? 지수의 로그가 놀고 있네요. 그럼 저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미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런 거 우리 어떻게 취했을까? 지수로 뭐 했어? 딸맞죠? 양변을 뭘 취함으로써? 로그를 취함으로써. 근데 그 로그는 뭐 밑이 2짜리일 수도 있고 3짜리일 수도 있고 10짜리 사용 로그일 수도 있는데 그 힌트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 다 숨겨져 있다라고 했었어요. 지수에 이미 밑이 2짜리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양변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서 푸는 게 되는 것 같아. 근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진수 조건부터 먼저 잡고 시작을 할게요. x가 0보다 크다면 얘는 밑에 자리에 있는 밑 조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다를 가지고 양변 밑이 2짜리인 로그 한번 취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2에 x의 셈의 편의상 요렇게 좀 쓸게. 괜찮지? 그 다음 어차피 밑이 2짜리를 취하면 부동의 방향은 그대로여야 될 거거든? 그래서 로그 2의 8x제곱 요렇게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얘는 지수에 있는 애기 때문에 앞으로 떨고 있는 거 보이죠? 따라서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x의 곱입니다. 걔는 로그 2의 x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은 애다. 그 다음에 우변을 또 잡죠. 뭐가 됩니까? 쪼개기가 됐었거든요. 로그 2의 8은 우리가 3이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로그의 합으로 쪼개지고 로그 2의 x제곱인데 제곱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 로그 2의 x라고 잡아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치환해서 풀어도 되는데 뭐로 갈까? 치환할까?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가 보여? 보여? 그냥 치환할게요.
네, 봐봐. 인수분해가 그대로 보이면 굳이 치환 안 해도 돼서 쌤이 그 생략 과정을 한번 물어본 것 뿐이야. 그래서 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로그 2의 x라는 거를 그냥 t로 치환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다시 쓰자. t제곱이고 넘으면 마이너스 2t, 넘으면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맞죠? 그럼 얘는 t-3에 t 더하기 1이 0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잡히는 것 같긴 해. 근데 얘네 t의 범위였기 때문에 뜻하지 갑시다. 결국 로그 2의 x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거거든. 우리 다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하자고 했어요. 그럼 진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기 때문에 2의 2분의 1이 들어가는 입장인 것 같아. 여기까지 얘는요 밑이 2인 걸로 바꿨을 때 2의 세제곱 즉 8로 들어가는 입장인 것 같아. 여기까지 얘네. 따라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만 꺼내서 보더라도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이 문제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봐야 됐던 문제인데 문제 없네. 따라서 최종적인가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겠죠. 이해될까요? 아이디어는 뭐예요?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진수에 있는 로그를 떨구는 아이디어밖에 없다. 24번 갈게요. 이건 내가 너네들 질문할 거야. 모든 양수에 대해서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랍니다. 그쵸? 모든 x에 대해서 미지수에 상관없이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공수처에서 뭐라고 배워요?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기도 해요. 미지수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이걸 모르더라도 어떻게 풀지 그 아이디어는 일단 우리한테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들아, x 입장에서는요 지금 모든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진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서요. 이해돼? 근데 이 문제 딱 봐도 뭐예요? 치환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쌤이 치환부터 할게요.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을 해볼게요. 얘들아 생각해줘봐. x는 모든 양수였거든? 치환한 순간 t의 범위는? 쌤이 지금 방금 문제는 저 t에 대한 범위는 굳이 잡지 않고 그냥 x로 결론을 비교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요 t의 범위를 좀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x가 0보다 큽니다. 그럼 로그 3분의 1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실수죠. 자, 이해가 될까요? 전화? 오케이. 그럼 얘를 치환했어요. t는 어디서 본다고요? 모든 실수에서 보는 문제가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 문제 해석이 이렇게 되겠다. 쌤 t에 대한 식으로 다시 써보면 이 문제에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k. 여기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잖아.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혀. 그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거야. 느낌 오는 거 있어요? 우리 어떤 원리 쓸 수 있죠? 모든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어떻다? 판별식은 맞아. 판별식이 어떻다? 힌트를 줄게.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모든 실수에 대한 부등식의 해석인 건 맞죠. 근데 얘는 t로 바꾸니까 t에 대한 뭐야? 2차 함수 모양처럼 생겼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인 것 같아. 그 다음 얘는 우리가 x축으로 판단해도 괜찮잖아. 그럼 이거예요.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답니다. 이 소리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원래는 세 가지야.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맞죠? 그럼 1, 2, 3번 중에서 누구만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몇 번이 될까요? 1번 되죠? 무조건 0보다 크려면 접해서도 안 되고 내려와서도 안 되니까.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기 위한 조건은 뭔데?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따라서 이 문제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아이디어 가지고 푸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에서 2차 부등식이 해석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아이디어 갈게요. 그러면은 짝수 공식으로 가자.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입니다. 이게 지금
0보다 작대요. 그럼 얘가 넘어가고 생 3으로 나눌게요. 그럼 로그 3분의 1의 k가 이렇게 잡히는 것까지 이해가 돼? 그럼 따라서 얘 다시 쓸까요? 얘 로그 3분의 1을 기준으로는 27분의 1로 잡히는 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이해돼요? 이해되지? 따라서 얘 징수 조건에 대해서만 쓰고 싶습니다. 근데 밑이 지금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을 바뀌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K는 어디에 위치했었어? 징수 자리에 위치했던 애거든? 그럼 얘가 0으로 막아주긴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따라서 K의 범위는 이렇게 잡히는 게 문제겠다. 네, 여기 문제도 사실 로그에 대한 뭐 요 해석도 당연히 익숙해져야 되겠지만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했어요. 이해되실까요? 네, 정리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일단 하나만 더 할게요. 25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이 문제는 쉽지? 25번 문제는요. 얘는 뭐 꾸는 것도 없어요. 왜? 대놓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제시됐잖아. 개수가 뭘 사용했을 뿐, 로그를 사용했을 뿐. 그럼 어차피 2차 방정식의 해석입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한대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쓰자는 거죠. 얘들아 양수 A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생 징수 조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지? 징수 조건에 맞춰서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 판별식으로 가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잡히면 되나요? 맞죠? 그럼 봅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제곱이 2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배의 로그 A라는 항도 보이고요. 1 빼기 1이니까 날라가서 없어지겠다. 선생님 2는 그냥 이렇게 날려서 가도 괜찮을까? 그럼 2개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로그 A라는 걸로 묶었을 때 로그 A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얘들아 이 2차 부등식을 체험을 안 해줬는데 만약에 이거를 T로 치환하면 이런 느낌이야. T 곱하기 T 더하기 1이 0보다 큰 느낌이야 지금. 그럼 10과 0을 비교했을 때 식이 더 컸다는 것은 얘는 작은 애보다 더 작고 큰 애보다 더 크다는 원래는 설정이 되어야 되는 애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T 대신에 원래대로만 돌아가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로그 A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로그 A라는 게 0보다 크면 됩니다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그럼 이거 가지고 뭐만 하면 돼? A 보는 거면 끝이야. 그럼 따라서 선생님 밑이 10인 로그까지도 가보기는 할게. 그럼 로그 A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보니 10분의 1이 들어가는 거 맞겠죠? 또는 로그 A에다가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다 보니 1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증가함수이니까 방향은 그대로 되는 건 맞는데 A는 양수로 끊어줘야 되다 보니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범위가 잡힐 거고 두 번째도 밑이 1딱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가지면 되겠다. 따라서 A의 범위는 6 또는 2의 두 가지로 결정이 되겠죠.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애들 우리 124페이지 두 문제를 풀고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읽어봐 주세요. 얘들아, 이 긴 문제 뭐 해야 돼요? 이 실사를 문제요? 이해 좀 먼저 해줘야 돼요. 꼼꼼히 한번 먼저 읽어봐. 그리고 식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한번 머리로 구상 좀 한번 해봐봐.
실험의 대충 틀 이해돼서? 서원이는? 네, 대충 틀 이해됐으면 얘들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제 또 막 오랜만에 상용로가 또 등장합니다. 저거 활용해서 뭔가 끝까지 결론값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무튼 초고령화 사회란 비율값을 가지고 측정을 하나 봐. 뭐에 대한 비율?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비율. 그 비율이 전체 20% 이상이면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부등식이 그냥 요 아이디어로 잡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비율이라는 것은 얘들아 뭐니? 전체 기준은 총인구가 되지.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 X년이 지난 후에 대한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X년이 지났어요. 그럼 총 인구는 어떻게 잡히는지 생각해보자. 기존은 원래 1000만이었어. 네, 1년에 이만큼 증가하거든요. 그럼 1년 증가했을 때 그 이후 1년 후의 인구수는 우리 1 더하기 100분의 0.3 보통 이렇게 잡지 않니? 그치? 근데 이게 X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 시행을 X번 하겠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먼저 잡히는 게 총 인구 같아요. 그냥 바로 비율로 갈게. 그 다음 65세 이상은 원래는 50만이 있나봐요. 이번에도 매년 4%입니다. 100분의 4의 X제곱 이거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전체 20% 이상인 20%를 비율로 표현하면 100분의 20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 같아요. 한번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만 날려요. 그러면 50이랑 1000 나누면 여기 그냥 20 이렇게만 잡히면 되겠지. 그럼 앞에 있는 거 20분의 1 곱하기로 그냥 살짝 분리해볼 거고요. 얘들아 얘는 이거야. 1000분의 3이잖아. 그럼 얘는 이거 아닌가? 1000분의 1003 1이라는 걸 더해주면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거의 전체 원래 X제곱이 있었던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분의 104라는 게 있는데 그거 전체 X제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5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편의상 양변 20부터 곱할게요. 20 곱해서 얘는 그냥 아예 4라고 한번 더 보자. 이게 이제 문제지? 간단하게 바꾸고 싶지? 얘들아 우리 중2 때 배운 거야. 분수의 거듭제곱은 분배분배 가능한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쪼개서 한 번만 써볼게. 100분의 X제곱과 104분의 X제곱으로 잡히고 얘는 뭡니까? 1000분의 X제곱과 1003에 대한 X제곱 이렇게 번분수로 잡혀요. 맞죠? 번분수의 특성상 분모끼리 약분과는 분자끼리 약분이 가능한 것도 압니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볼 땐 얘랑 얘가 약분이 되는데 내가 볼 때 100의 X제곱이랑 1000의 X제곱은 약분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 1000의 X제곱은 사실 100의 X제곱을 갖는 애잖아. 왜? 100 곱하기 10의 X제곱이라는 개념이거든. 그럼 얘는 100의 X제곱 곱하기 10의 X제곱이라는 개념이거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선생님 1000의 X제곱을 이렇게 쪼개고 싶은 거야. 100의 X제곱 곱하기 10의 X제곱으로. 괜찮지? 그러면 100의 X제곱이 싹 다 날라갔습니다로 봐도 괜찮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 해석을 했고요. 다시 한번 쓸게요. 이제 더 이상 약분되는 거 없다 보니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봅시다. 따라서 분모가 뭐가 되냐면 1003의 X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는 둘의 곱이야. 이번에도 X제곱이라는 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X제곱으로 취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1040의 X제곱이 결국 뭡니까? 4 이상이랍니다. 요거 푸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제부터 어떻게 풉니까? 풀 길이 없죠? 풀 길이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양변 로그 취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 왜? 그나마 우리가 1040이라는 뭔가 비슷한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1040 문제에서 주어졌거든. 또 1003이라는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주어졌거든. 그냥 양변 상용 로그 취함으로써 문제 푸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소리야. 사나 여기 잘리지? 여기 잘리지? 미안하지만 이거 땡겨줘서 여기 나오게 해줄 수 있니? 나와요? 미안해요. 어차피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만 해주세요. 됐어요? 예. 됐어요? 여기 다 나와요? 아니요. 여기서 나와야 돼. 칠판이 나와야 돼. 나 안 나와도 되거든? 여기만 나오면 돼요. 칠판 나와요? 예.
네, 윤서는 안 보이면 이거 내가 서울이 가는 거예요. 됐죠? 네,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제 이거 봅시다. 양변 사용 로그 취할게요. 밑에 10자리인 로그 제시했으니까 나도 10자리인 로그로 갑니다. 그럼 로그 그냥 천천히 할게.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밑이 10이니까 부동의 방향은 그대로일 거예요. 진수 부분이 분소꼴이니까 로그의 차로 쪼개기가 가능한데 얘 어떻게 쪼갤까? x 곱하기 로그 1040이라고 선생님 쪼개도 될까? 이해가 되겠니? 빼기 x 곱하기 로그 1003으로 쪼개는 거 이해가 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뭐 이 로그 이렇게 적을게요. 왜? 로그 2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서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둘을 x로 묶을 수 있는 것도 이해돼요?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질문 좀 해볼게. 여기가 어찌됐건 1040이 들어가고 1003이 들어가고 이 로그 2에 대한 비교인 것까지는 일단 알겠어. 문제에서 제시한 저 표현으로 우리는 누구 캐치가 돼야 돼요? 1040에 대한 캐치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가 어떤 연산을 취해줘야 얘가 되니? 그게 문제예요. 로그 1.04라는 거를 아는데 여기다가 어떤 연산을 취해줘야 1040이 될 수가 있을까? 얘는 뭐야? 소수점의 이동이지. 이해돼? 소수점이 몇 칸 이동해야 얘가 돼? 3칸 이동해야 돼. 3칸 이동한다는 것은 곱하기 10에 상승하고 싶다 이거잖아. 얘는 그러면 로그의 합으로 쪼개니까 더하기 3을 해줘야 얘가 됩니다. 해석이지 않나? 쌤말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3다는 거예요. 3.017이라는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맞아? 그럼 두 번째는 1003이에요. 이거 가지고 1003이 필요해. 이번에도 3칸 이동인 것 같거든?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3다음에 끝이겠네? 같은 해석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3.0013이라는 거예요. 귀찮겠지만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뭐라고 써줬니? 상봉일? 그럼 곱하기 2까지도 갈까? 60이라고? 여기까지 얘기해요. 이따가 너네가 뭐 하나만 물어봐야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얘들아 귀찮지만 연산할게요. 3.017에서 뭐 할 거예요? 3.0013 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뺐었니? 이렇게 뺐었니?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빼는 건가요? 이렇게 빼는 건가요? 초딩 때 어떻게 배우니? 이렇게 배우니? 미안해요. 초딩 때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일단 해볼게요. 그럼 얘 7대고요, 5대고요, 1대고요 이렇게 잡히나? 여기까지 돼.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예요. 0.0157x가 0.602 이상이다 이거야. 선생님 소수점 4칸 둘 다 이동할게요. 따라서 x는 뭐 이상 같냐면 157분의 4칸 이동했어요. 602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럼 귀찮겠지만 또 뭐 해야 돼? 6020을 157로 나누는 연산을 해줘야 돼. 3 들어가겠지? 그러면 7321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이거죠. 또 얼마 들어가니? 7은 넘어설 것 같고 87에 56, 85, 40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럼 얘 이렇게 남지. 5로 남네요. 54 이렇게. 이해돼? 어차피 점 블라블라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되잖아. 따라서 얘는 대략 뭐냐면 38점 얼마 이상인가 봐. 2000년 기준으로 요거보다 이상인 구간을 찾는 게 문제인 거거든. 다 찾아지나요? 네, 몇 번이죠? 네, 그렇답니다. 해결되겠어? 이렇게 설명인데 얘들아 여기는 로그 부등식도 부등식으로 쓰이지만 뭐예요? 사용 로그 파트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괜찮더라도 해주세요. 알겠지? 정리해 보시고요.